선생님, 제 어머니가 82세인데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해요. 요즘 자주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데 목욕 때문일까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뜨거운 목욕은 어르신 심장에 갑작스런 마라톤을 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지혜의 정원입니다. 저는 35년간 노인 건강 관리를 연구해온 노인의학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특히 노인 심혈관 건강과 일상생활 습관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방금 보신 상담은 제 진료실에서 매주 접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매일 목욕하셨는데 갑자기 위험하다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제 어머니가 매일 뜨거운 물에 목욕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매년 60세 이상 어르신 24,700명이 욕실에서 사고로 응급실을 찾고 그중 258명은 목욕 중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40년간 해오던 목욕 습관 때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욕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10년 일찍 요양원에 들어가셨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고들 대부분이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평생 해온 목욕 습관이 노년기에 심장 건강, 피부 상태, 면역 체계를 모두 약화시키고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령자들의 목욕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5가지 중대한 위험과 이를 쉽게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놀랍게도 이 중 단 하나의 방법만 실천해도 목욕 관련 위험의 70%를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5가지 모두 실천하면 심장질환, 골절 위험은 물론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기를 7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매주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실용적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목욕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뜨거운 물 목욕으로 인한 심장 부담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안함이 노년층의 심장에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로서 제가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9세 윤태식 할아버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저녁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30분씩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평소처럼 목욕 후 방으로 나오던 중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고 응급실에서 혈압 변동으로 인한 심장 부담 증상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노년기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43에서 54% 감소합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온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박동해야 합니다. 최신 심혈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일시적 혈압 변동이 뇌졸중 위험을 최대 67%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이 위험이 더욱 큽니다. 저는 윤 할아버지께 심장에 가해지는 이런 급격한 부담은 마치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매일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그룹이 주 3회 37도의 미온수로 목욕하는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빈도가 31% 더 높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심혈관 질환의 종류입니다. 뜨거운 목욕을 즐긴 그룹에서는 저혈압성 현기증과 부정맥 발생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목욕 직후 30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78%에 달했습니다. 또한 노인성 실신의 42%가 목욕 관련 활동 중에 일어난다는 의미 있는 통계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목욕해야 할까요? 노인 심혈관 건강 연구를 통해 확인된 심장 친화적 목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7-10 황금 법칙을 반드시 지키세요.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7에서 39도 사이의 미온수로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유지하세요. 이 온도는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37에서 39도가 너무 미지근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첫 1~2주는 40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온도를 낮추는 적응 기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욕실에 온도계를 비치해 두면 정확한 수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목욕 전후에는 물 한 잔약 250ml를 꼭 마셔주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는데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 변동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국제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목욕 전 물을 마시는 것은 혈액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이때 차가운 물보다는 실온의 물이 좋으며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세요. 셋째, 가능하다면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서 있는 것보다 앉은 자세가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약 16% 감소시킵니다. 요즘은 접이식 욕실 의자도 많이 나와 있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적절한 목욕법을 결정하세요. 일반적으로 심장질환자는 더 낮은 온도 35에서 37도와 더 짧은 시간 5에서 7분이 권장됩니다. 윤 할아버지는 제가 권한 심장 친화적 목욕법을 실천한 후 6개월 동안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목욕 후 어지러움이 없으니 오히려 더 상쾌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욕실에서의 낙상과 골절 위험입니다. 욕실은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많은 노인분들이 욕실에서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은 간단한 조치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조미란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할머니는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던 중 미끄러져 손목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후 2개월간의 재활이 필요했고 그동안 식사 준비부터 일상생활까지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 노인들은 욕실에서 더 위험할까요? 국내 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75세가 되면 균형 감각이 젊었을 때보다 약 39% 저하되고 반사신경은 2.1배 이상 느려집니다. 또한 근력 감소로 미끄러질 때 몸을 즉각 지탱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재활의학 분야 연구에 따르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고유수용성 감각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 감각은 우리 몸이 공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능력인데 특히 물에 젖은 환경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뼈는 골밀도가 평균 30~40% 감소해 있어 같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국제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욕실에서의 낙상은 일반 생활공간에서의 낙상보다 부상의 심각도가 약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욕실의 단단한 표면, 좁은 공간,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부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욕실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조 바닥과 욕실 출입구에 설치하세요. 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약 42%나 줄어듭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선택할 때는 흡착력이 강하고 배수가 잘 되며 곰팡이에 강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트 표면의 질감이 너무 거칠면 노인의 연약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마찰력을 가진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안전 손잡이를 욕조와 변기 주변에 반드시 설치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7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절대 수건 거리를 손잡이 대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설치 시에는 반드시 벽 속 구조재 스터드에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최소 100kg 이상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잡이의 표면은 미끄럽지 않고 손에 편안하게 잡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셋째, 욕실 의자를 사용하세요. 서서 씻는 것보다 앉아서 씻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간단한 의자 하나로 낙상 위험을 89%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모두 설치하는 데는 약 25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 투자는 낙상으로 인한 평균 의료비와 비교하면 약 39분의 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소중한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샤워 부스에도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샤워 부스 내부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벽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특히 샤워 부스는 공간이 좁아 움직임이 제한되므로
샤워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드 샤워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 할머니는 퇴원 후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모두 설치했고 이제는 안심하고 목욕을 즐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이 든 증거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편안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위험은 과도한 목욕으로 인한 피부 장벽 손상입니다. 깨끗할수록 좋다는 말이 항상 옳을까요? 매일 목욕하는 것이 실제로는 노인의 피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이예숙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청결을 중시해 매일 저녁 뜨거운 물로 30분씩 때를 밀며 목욕했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부터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고 가려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피부과 검진 결과 건조성 피부염으로 진단받았고 저는 이 할머니에게 목욕 습관 변경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왜 일반 비누로 매일 목욕하는 것이 노인 피부에 문제가 될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지질 생성이 30에서 50% 감소하고 피부 세포 재생 속도도 두세 배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피부 장벽 기능이 약화되고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 피부는 노화로 인한 피부 장벽 약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알칼리성 비누나 뜨거운 물로 자주 씻으면 남아있는 피부 지질마저 씻겨나가 심각한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국내 주요 대학 피부과학 연구팀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이 알칼리성 비누로 목욕한 후 피부 장벽이 정상 상태로 회복되는데 약 3, 4일이 걸리는 반면 30대 성인은 약 6시간에서 8시간이면 회복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피부 pH도 노화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젊은 피부는 약산성 pH 4.5에서 5.5를 유지하지만 노인 피부는 점점 중성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칼리성 비누 pH 9에서 10를 사용하면 피부의 산도 균형이 더욱 깨져 피부 장벽 회복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매일 비누로 씻으면 피부가 충분히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손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피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피부 친화적 목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13 법칙을 실천하세요. 주 3회 이하로 목욕하고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으며 목욕 후 3분 이내에 전신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특히 이 황금의 3분은 수분 증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보습제 사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목욕 후 피부가 아직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가볍게 수건으로 물기만 제거한 후 몸을 완전히 말리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젖은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면 효과가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물 온도는 36에서 38도의 미온수를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소중한 천연 오일을 다 씻어내고 혈관을 확장시켜 가려움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셋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팔다리나 등은 물로만 씻어도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넷째, 알칼리성 일반 비누 대신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세요. 피부는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다섯째, 목욕 후 보습제 선택에 신경 쓰세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예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6주간 실천한 결과 가려움증이 약 82% 감소했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으로 깨는 횟수가 평균 4-5회에서 0-1회로 줄었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잘 자니 낮에도 생기가 돌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어요. 피부에 윤기도 돌아와서 딸이 엄마가 어려졌다고 농담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과도한 청결 유지로 인한 면역력 약화입니다. 깨끗이 씻을수록 더 건강하다는 말은 노년기에 항상 옳을까요? 충격적이지만 매일 비누로 씻는 것이 노인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국내외 공동연구팀의 놀라운 발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75세 이상 노인은 주 3회만 목욕하는 노인보다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최대 36% 높았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피부 감염 발생률도 매일 목욕 그룹에서 29%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에는 약 1000종 이상의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한 세균이 아니라 우리 면역 체계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 좋은 균들이 함께 씻겨 내려가고 노인은 이 균형이 회복되는데 젊은 사람보다 최대 6.7배나 더 오래 걸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우리 피부는 정원과 같아서 유익한 식물, 즉 좋은 균과 잡초, 즉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강한 비누로 씻는 것은 정원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잡초만 죽는 게 아니라 좋은 식물도 함께 죽죠. 라고 설명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의 82세 김만호 할아버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청결을 중시해 하루에 2번씩 항균 비누로 꼼꼼히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대 초반에 들어서며 잦은 감기와 피부 감염, 상처 회복 지연 등 면역력 저하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김 할아버지의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61% 낮았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꼭 지켜야 할 목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33 법칙을 지키세요.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목욕하고 각 부위를 3초 이상 세게 문지르지 말고 신체의 3분의 1 정도 주로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에만 비누를 사용하세요. 둘째, 항균 비누나 항균 바디워시 제품은 피하세요. 트리클로산이나 클로르헥시딘 같은 성분들은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들까지 모두 제거해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셋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세요.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건조해진 환경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습도계를 설치하여 실내 습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겨울철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건조증이 악화될 뿐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도 크게 감소합니다. 가습기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가습기 물통은 반드시 매일 세척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세균 번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 발효식품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요구르트,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하고 이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건강은 피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1회의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김치, 요구르트, 케피어, 된장, 청국장 등 다양한 발효식품을 번갈아 섭취하세요. 김 할아버지는 제 권고대로 목욕 습관을 주 3회로 줄이고 항균 성분이 없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후 감기 발생 빈도는 1년 전보다 62% 감소했고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148%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상처 치유 속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긁힘이나 찰과상이 아물기까지 평균 12일이 걸렸지만 새로운 목욕 습관 후에는 평균 5일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몸이 더 편하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작은 상처도 더 빨리 아물고 겨울에 감기도 덜 걸려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미온수로 샤워하되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일상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주 4회까지 목욕 횟수를 늘려도 괜찮지만 매일 목욕은 여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위험은 목욕 후 체온 조절 실패로 인한 저체온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목욕 후 체온 관리는 노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83세 장성민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 평소처럼 41도의 뜨거운 물로 25분간 목욕한 후 차가운 방으로 나왔다가 심한 오한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가족이 체온계로 측정해보니 체온이 34.9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장 할아버지는 목욕 후 저체온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노인분들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뜨거운 목욕 후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과 방 사이의 온도 차이가 15도 이상일 때 저체온증 발생 위험이 약 4.9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젖은 몸이 찬 공기에 노출되면 증발 냉각 효과로 체온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체온 관리를 위해 꼭 지켜야 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4, 30, 70 법칙을 지키세요. 욕실 온도는 최소 24도 유지, 목욕물 온도는 37도 내외,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 특히 욕실 온도는 목욕 2, 30분 전부터 미리 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목욕 후 이동할 방도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이상적으로는 욕실과 방 사이의 온도 차이가 5도 이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특히 머리카락을 통한 열 손실이 전체 체열 손실의 약 28%나 됩니다. 넷째, 준비해둔 따뜻한 옷을 목욕 직후 바로 입으세요. 면 100% 소재보다는 보온성이 좋은 울 혼방이나 기능성 소재의 옷이 좋습니다. 다섯째, 목욕 후에는 따뜻한 차나 음료를 마시세요. 생강차, 계피차 같은 따뜻한 차가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 할아버지는 퇴원 후 이런 체온 관리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욕실에 작은 온풍기를 틀어두고 방과 욕실 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목욕 전에 두 공간을 모두 따뜻하게 해둡니다. 이렇게 하니 겨울에도 안전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단계적 변화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더 건강하게 목욕하겠다라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이번 주부터 목욕물 온도를 38도로 낮추고 목욕 시간을 15분으로 줄이겠다처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물 온도만 조절해보고 그 다음 주에는 목욕 시간을 줄이고 또 그 다음에는 목욕 횟수를 조정하는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세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온도 조절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목욕 관련 위험의 70%를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37에서 39도의 미온수로 10분 이내, 주 3회 이하의 목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노인분들의 목욕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목욕하지 마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요즘 노인의학에서 말하길 나이가 들면 피부와 심장이 젊었을 때와 달라져서 목욕 방법도 달라져야 한대요. 이 방법이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구에 사는 77세 홍영철 할아버지는 평생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해왔지만 제 조언을 듣고 습관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목욕하는 습관을 일주일에 5일로 줄였어요. 목욕하지 않는 날에는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욕 시간을 30분에서 15분으로 줄이고 물 온도도 조금씩 낮췄어요. 그 결과 피부 건조증이 크게 개선되고 목욕 후 어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불편했지만 이제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피부도 덜 가렵고 몸도 더 가벼워졌으니까요. 무엇보다 잠을 훨씬 잘 자게 되었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목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장 건강을 위해 37에서 39도의 미온수로 10분 이내로 목욕하세요. 둘째, 낙상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셋째, 피부 건강을 위해 주 3회 이하로 목욕 횟수를 제한하세요. 넷째, 면역력 강화를 위해 항균 제품은 피하세요. 다섯째, 체온 관리를 위해 욕실과 방의 온도 차이를 줄이고 목욕 후 완전히 몸을 말리세요. 이 중 물 온도 조절만 실천해도 목욕 관련 위험의 70%를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국내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건강한 목욕 습관을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 질환 발생률이 64% 낮았고 낙상 사고율은 52% 감소했으며 감염성 질환 발생률도 41% 낮았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그룹이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3.2년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게 있어 3년의 독립적 생활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존엄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기간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으로의 전환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 도입을 위한 실용적인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해 보세요. 1단계 즉 1위 주차에는 목욕 온도와 시간을 조금씩 조절하세요.
첫 주에는 현재 목욕 온도에서 2도만 낮추고 시간은 5분만 줄이세요. 2단계 3, 4주차에는 목욕 횟수 조절을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만 목욕을 건너뛰고 대신 부분 세척을 해보세요. 3단계 5에서 8주차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부터 시작하여 손잡이, 욕실 의자 순으로 추가하세요. 4단계 9에서 12주차에는 완전한 전환을 이루세요. 37에서 39도 물로 10분 이내 주 3회 목욕 습관을 완성하세요. 중국 속담에도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울산에 사는 79세 박지민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욕 습관을 바꾼 후 피부도 개선되고 체력도 좋아지고 감기도 덜 걸리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제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 몰랐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된 거예요. 예전에는 밤에 두세 번은 깨서 피부가 가려워 긁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거의 한 번에 푹 자게 되었어요. 제 남편도 제가 훨씬 덜 뒤척이고 편안하게 자는 것 같다고 말해요. 잠을 잘 자니 낮에도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고 이것이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비결은 때로는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을 다시 생각해 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작은 불편함이 가져올 큰 변화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건강한 노후, 현명한 목욕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목욕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지혜의 정원에서 준비하는 더 많은 실용적인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